예쁜부 클리닉 허선영 원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쁜부 클리닉 허선영 원장입니다. 리필과 필러 하는 남자 허선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남성에게 잘 어울리는 필러가 어떤 필러가 있는지를 궁금해하시는 고객님께서 또 구독자님께서 계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최근에 저희 눈밑 지방제 배치하면 안 되는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올린 글이 있었는데 그 글에 대해서 반박 영상 같이 올리신 글이 있으셔가지고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을 드리려고 이제 카메라 앞에 쓴 부분도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반박 영상을 보니까 어떤 경제적 이익 때문에 제가 동영상을 올렸다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상당히 좀 안타까웠고요. 사실 저희 시술뿐만 아니라 제가 많이 하는 시술, 또 저도 눈밑 지방제 배치와 하안검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그리고 눈꺼풀 쪽에도 이제 쌍꺼풀이라든지 이런 안검 하수가 있는 경우 이런 거를 교정해드리기 위해서 많이 수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수술이나 시술 가운데에서 어떤 부작용이나 또는 어떤 예상되는 조금 안 좋은 점들 이런 부분들을 항상 저희가 많이 설명을 드려왔습니다. 필러의 부작용, 실명이 된다든지 이제 코필러 같은 게 잘못 들어가면 이제 실명이 된다든지 또는 어떤 다른 문제들, 그러니까 리프팅을 하든 필러를 하든 보톡스를 하든 눈꺼풀 하안검, 상안검 쪽 수술을 하든 어떤 수술을 하든 약간은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작용들에 대해서 항상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병원에 오셔서 시술을 받게 되면은 시술 받기 전에 이제 쓰는 동의서나 또는 이제 구두로 설명해드리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의사 선생님들께서 고객님들께 이제 설명드리는 과정 중에 다 한 번씩은 이제 언급이 되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갇혀진 정보가 아니라 다 열린 정보고, 또 어디서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시술을 받고 어떤 부분이 좋았고 어떤 부분이 나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글들을 올리고 이러는 부분들은 상당히 저는 이제 자연스럽고 또 고객님들께 그리고 우리 의사 선생님들께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안 좋은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당연히 의무이기도 하고, 이 부분이 미리 고지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하면은 도움이 된다,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고 시술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약간 그런 문제가 생겨도 고객님들께서 그 부분을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쉬우십니다. 예. 그렇죠. 예를 들면 맹장 수술을 했다 해도 맹장 수술은 급하게 하죠. 그렇죠? 맹장이 터지면은 복막염, 그다음에 복막염으로 갔다 폐혈증으로 가서 사망까지도 이룰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가는 경우 굉장히 드물지만 옛날에는 그럴 수 있는 병이었어요. 근데 맹장염은 워낙 많은 병이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맹장염 때문에 수술을 하십니다. 그러면 수술하시고 나면은 결국 어느 시점에 가면은 장이 유착돼 가지고 약간 소화가 안 되든지 장 유착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도 생길 수 있으세요. 작은 수술이라도 그런 부분이, 물론 이제 작은 수술이 아닙니다. 맹장 수술은 어떻게 보면 외과 쪽에서 수술의 시작과 끝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어려운 수술이고, 또 상황이 어려워지면은 더 이렇게 맹장을 찾아내고 그걸 절제하고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지만 또 장점은 이제 그런 안 좋은 점들을 막을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된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수술했을 때 나중에 5년, 10년 뒤에 약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부분을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고객님들께서, 환자분들께서. 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좋은 점, 나쁜 점을 같이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이제 어떤 고객님에 대한 저희가 가져야 되는 이제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이제 조금, 근데 제가 이제 부작용을 설명드린 것 때문에 언짢으신 원장님들께서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있으시다면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드리고요. 근데 약간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 의미에서 제가 많이 하는 수술, 제가 많이 하는 시술에 대해서도 상당히 안 좋은 점들이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저희가 하는 시술도 이런 부분은 문제가 생기고 치명적인 뭔가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많이 올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소통하고 또 이렇게 진료가 되면은
또 좋은 결과, 그 다음에 만족도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영상을 올렸었고요. 만일 그런 게 이제 원장님들께서 불편하셨다면 송구스럽다는 이제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는 이제 수술을 못한다, 리필가이가 수술 못한다 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리필가이가 수술을 현재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근데 수술 쪽에서 이제 꼭 저는 이제 수술과 이제 그 약간 비수술적인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한다면은, 사실은 이제 트렌드가 자체가 이쪽으로 좀 가고, 예를 들면은 또 정형외과 쪽이나 신경외과 쪽에서도 척추를 완전히 절개하고 막 벌려서 그 안에서 이제 뭐 문제가 생긴 것들을 이제 해결하고 이런 수술들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런 것도 척추 성형술, 신경 성형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작게 바늘이나 뭐 아주 간단한 기구를 이용해서, 물론 최첨단 기구죠. 그런 걸 이용을 해서 이제 그 큰 병변을 작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점점 트렌드는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이제 뭐 위장 출혈이 있으면은 뭐 심하면 수술까지 했어야 되는데, 위장 출혈을 또 이제 내시경으로 잡고, 뭐 대장에서 문제가 생긴 그런 것들, 대장에서 심지어 조기암이 생겨도 그거를 뭐 칼로 꼭 째지 않고 EMR이라고 해서 엔도스코픽 뮤코잘 리섹션이라고 해서 이제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만으로도 그걸 또 제거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만큼 요즘은 이제 좀 트렌드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한 것이지, 어떤 시술이 하면 안 되는 이유라는 건 사실은 부작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 좀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점점 이제 고객님들, 그 환자분들께 더 안전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그 논의가 있는 부분들도 서로의 의견을 이렇게 주고받는 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직접 이제 오늘 그 주제로 삼았던 부분들, 네, 남성에게 어울리는 필러란 부분은 어느 부분이신지에 대한 겁니다. 남성들은 사실 그 멋진 연예인들 보시게 되면은 남성미와 여성미를 같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은 이제 그 남성미라고 하면은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약간 좀 턱도 넓고 굵고 막 배트맨처럼 생기고 약간 아놀드 슈왈제네거 같은 뭐 그런 인상부터 뭐 다양합니다. 그 사람들의 미의 기준은 조금 더 남성적인 쪽에 서양 사람들은 치우쳐 있다면, 우리는 약간 남성미와 여성미를 그 조화롭게 갖고 있는 약간 음양의 조화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런 쪽에 많이 이제 트렌드가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남성분들도 요즘은 이제 라인을 예쁘게 조금 더 이렇게 갸름하게 하는 거에는 대세적으로 어떤 그 합의가 있는 것처럼 마치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도 갸름하고 조금 더 이렇게 턱 라인이 V 라인이고 이런 남성들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저는 일단은 턱 필러랑 팔자 필러는 완전 추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턱 보형물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근데 보형물이 약간 그 어떤 수술적인 부분이라서 또 무섭거나 그럴 경우는 필러가 굉장히 좋은 솔루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에게 오늘은 그 적절한 그리고 좋은 추천할 만한 필러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기 때문에 저희 그 댓글에 남겨진 글에서 그래서 그 턱 필러, 남성 턱 필러, 그리고 팔자 필러, 그리고 이제 필러를 보완하기 위해서 리프팅 쪽이 좀 같이 들어가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데 그 볼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어나는 거는 리프팅으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팔자라든지 턱 쪽은 필러를 잡는데, 여성의 턱 필러는 약간 뾰족하다면 이건 약간 앞쪽으로 나오면서 약간 넓은 디자인이 더 이쁘세요. 왜냐면 남성의 턱이 너무 뾰족한 거는 조금 잘 안 어울리세요. 왜냐면 그 기본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턱 구조는 이 턱의 끝부분이 좁냐 넓냐 이런 부분이 있긴 하세요. 그래서 남성 같은 경우 훨씬 더 턱의 라인이 V라인인 분들도 여기가 넓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넓게 하면서 앞으로 나와서 돌출입이나 이런 걸 교정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약간 나이가 들어 보이는 이런 부분들, 팔자주름에 팔자 필러가 들어간다든지, 그리고 남성의 이마 필러는 여성의 이마 필러처럼 이렇게 동그랗고 봉긋한 그런 느낌보다는 약간은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눈 위에 이렇게 꺼져 있는 그 느낌만 조금 평평한 느낌으로. 그래서 남성들도 이렇게 그 연예인들께서 시상식 이런 데 가보시면 이렇게 이마를 열고 이렇게 뒤로 넘기고 이렇게 많이 오시는데, 그럴 때 보면은 굉장히 반반하고 반듯하고 예쁜 이마입니다. 그래서 그 남성적인 이마인데 근데 굴곡이 이렇게 심하지 않죠. 그런 부분들을 살짝 필러로 메꿔준다면은 굉장히 그 금상첨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울세라나 다이아몬드 리프팅, 실루엣 소프트 리프팅으로 좀 더 갸름하고 V라인으로 잡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라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성분들은 일단 코끝이 많이 올라오고 콧대가 조금 있는 게 좀 더 남성적인 느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벨라코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그 고객님들께서 궁금해하셨던 그 댓글에 남기셨던 그 부분을 짚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에 약간 어떤 제가 그 설명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있는 부분을 좀 제 나름의 또 이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프팅과 필러하는 남자 허선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